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자, 이번 주 한판승부 2부에서는요. 합쳐서 1000만 유튜버 특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낚시, 뇌과학, 영화, 치매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서 정말 한판승부 최고의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오늘은 본인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는 아니시지만 방송이나 유튜브에 출연하셨다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분이어서 저희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사실 조용필이 항상 끝에 나오기 때문에 자, 이름보다 별명이 더 유명하신 분이죠. 이집트 고고학자 애굽민수라는 별명을 갖고 계십니다. 광민수 한국이집트학연구소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예, 광민수 소장님. 네, 자, 반갑습니다. 예. 아유, 그 애굽민수라는 별명은 팬들이 지어주신 거라면서요? 그렇죠. 근데 애굽민수란 별명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많이 들어봤어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쓰는 별명은 아니고 그냥 이제 소위 어떤 팬분들께서 지어주신 애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집트의 한자식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그 민수라는 게 제 본명이 민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이제 어떤 그 제가 뭐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침착맨 예, 그 250만 채널 그 채널의 이제 그 유니버스 내에서 통용되는 밈이거든요. 자기가 좋아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냥 혼자 내비로도 몇 시간씩 그냥 혼자 주구장창 떠들 수 있는 사람들을 칭하는 그런 호칭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그 방송에 출연했을 때 뭐 한 5시간 동안 계속 얘기를 하니까 5시간 동안 그냥 뭐 5시간도 더 할 수 있기는 한데 그럼 오늘도 한 3시간 정도? 아닙니다. 제가 처음 듣기로 뭐 시간 한 30분 정도 안 주신다고 25분 정도. 근데 또 분위기 봐서 제가 발음을 잘못해서 애국 민수냐 이렇게 한 애국가 애국입니다. 애국. 종종 어떤 분들은 그렇게 놀리시기도 합니다. 보수 유튜버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 있어가지고 그거 아니다라는 점을 애국. 성경의 애국. 저 사실 이제 고고학자 하면 저희가 이제 레이더스, 인디아나 존스 딱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곽 소장님도 약간 대한민국의 인디아나 존스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게 더 나을 수 있을까요? 저는 좋습니다. 일단 그래요? 멋있잖아요, 그분은. 그리고 또 이게 사실 뭐 엄밀한 의미로 인디아나 존스라는 그 캐릭터는 그 제대로 된 고고학자는 아니에요. 다만 어떤 고고학이라는 학문의 대중화에 있어서 그 캐릭터만큼 역할을 한 분이 없기 때문에. 뭐 이제 저한테 만약에 한국의 인디아나 존스라고 불러주신다면 저는 사실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들 막 쫓기고 그런 건 아니는군요. 그렇죠. 자, 우리 곽 소장님이 사실은 옥스퍼드에서 공부하셨고 런던 대학, 더럼 대학에서 박사까지 다 공부하신 분이세요. 자, 그러면 이집트를 또 선택을 하신 거 아니에요? 고고학 분야에서. 그렇죠. 왜 이집트를 우리 소장님이 이집트가 소장님을 부른 겁니까? 파라오가? 이게 뭐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스핑크스 콜즈 유. 맞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한 4살부터 9살 때까지 이집트에 산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 직장 때문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냥 저도 모르게 매혹당했죠. 그 고대 이집트 문명에. 그래서 이 문명과 관련된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고 이제 아주 어린 시절에 그러다가 이제 고고학이라는 학문을 해야지 여기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되어가지고 고고학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대단하십니다. 이게 이집트라는 나라 자체가 또 굉장히 매력적인데 저희 스튜디오 안에는 이집트를 갔다 온 분을 보유하고 있는 걸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 우리 진 장관님이 이집트 다녀오셨다면서 언제 다녀오신 거예요? 국회 있을 때 다녀왔고요. 국회 교육위 차원에서 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외유 같아요. 외유라고 지적 당할 만한 그 여행이었는데 굉장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적이었던 그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역시 투탕카멘 무덤을 다녀온 분과 투탕카멘 노래방을 다녀온 분과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죠? 이집트에 다녀오신 분과 사실 이제 이집트 굉장히 이제 고대 문명의 발상지, 뭐 나일강의 기적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다양한 문화재가 있는 나라다 이렇게 알려져있는데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별로 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사실 이집트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집트라고 하시면은 아마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이미지가 피라미드. 그다음에 계속 얘기 나왔던 투탕카멘. 그리고 몇 명 더 있어요. 람세스, 클레오파트라, 미라. 제가 이제 항상 뭐 강의 같은 걸 할 때 여쭤보거든요. 어떤 게 떠오르시나 이집트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다
90% 이상 다 그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제 그 이집트는 고대 문명이 가장 어떤 주요한 콘텐츠이긴 하지만 예. 사실 이 고대 문명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역사적인 콘텐츠들을 갖고 있어요. 이를테면 이집트 고대 문명이 끝난 이후에는 예. 고대 그리스 로마 어떤 문화가 이집트에서 또 확인이 되고 또 기독교 역시도 상당히 초창기에 이집트에 들어가요. 전설에 따르면 대략 한 서기 40년이니까 정말 초창기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엄청 번성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비잔틴 그리고 이제 이슬람이 7세기 중반에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슬람과 아랍 문화가 또 이집트에서 꽃피우게 되고 그리고 오스만 튀르키예 그러니까 터키 문화가 또 이집트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제국주의 시대가 되면 영국이랑 프랑스가 들어가게 되고 제국주의 시대가 끝나고 냉전 시대가 되면 미국이랑 소련이 동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는 과거에 이게 현대 이집트죠. 일종의 제3세계의 리더격 국가였기 때문에 냉전 시대에도 이렇게 동서진영 가운데서 약간 줄타기를 하던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데 한 15년 전 정도만 하더라도 이집트에 가시면 그 소련자 자동차가 그 미국 그 프랜차이즈 그 레스토랑을 배경으로 달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어떤 그 이제 평화가 이집트에도 구현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듣고 보니까 고대는 완전히 고대 문명으로서 이집트 문명이 압도적인 지위였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보면 양측의 문화의 뭐 중간에서 양측을 다 받아들이고 융화시키는 그게 뭐 지리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근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고대 이집트 문명과 현대 이집트 이 사이에도 엄청나게 이집트는 문화적으로 항상 융성을 했었고 그렇지만 이제 현대에 와서는 뭐 이제 어떤 제국주의 어떤 열강의 이제 일종의 수탈을 받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한국 분들 눈에는 변변치 않은 국가처럼 보이지만 또 실제로 현대 이집트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시면 아프리카에 있는 50여 개 국가들 중에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가장 강력한 영향을 갖고 있는 국가예요. 그렇군요. 네. 이집트가 그런 나라다. 자, 아주 개괄적인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 곽 소장님 짚어주셨고, 자 이집트의 문외한인 저를 위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집트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날 수 있는 이집트의 흔적들이라는 주제로 좀 좁혀서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집이나 카페 이런 곳에 가보면 어떤 이집트 관련 소품이나 인테리어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진 자료 같은 거 보면서 우리 소장님의 식견을 바탕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요 사진 이제 나가고 있는데 요거 어떤 그림입니까? 요거는 약간 두 개의 장면 합성해 놓은 장면 같은데요. 그러니까 두 명의 여성이 보이실 텐데 둘 다 여신이에요. 가장 그 좌측에 있는 여신은 이제 마트라고 하는 여신이고 우측에 있는 여신은 저 생김새로만으로는 분명하게 확인하기 어렵지만 하토르나 이시스 여신인 것 같습니다. 머리에 이렇게 그 암소뿔이 있고 태양 원반이 박혀 있는 머리 장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장면들은 그 이제 무덤 속에서 많이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왕이나 왕비, 그 왕족의 무덤에서 많이 확인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네페르타리라고 하는 그 람세스 2세의 왕비의 무덤에 그려져 있는 벽화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가시면 기념품으로 사실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저희 사진에 보면 좌우에 문양들이 쭉 있잖아요. 이집트가 이제 원래 상형 문자니까 저건 그냥 문양인가요? 문자인가요? 다 글자인데 지금 여기에는 아주 정확하게 쓰여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모티브만 좀 따가지고 이제 써놓은 것 같습니다. 저런 문양들은 다 글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집트 학을 하셨으니까 고고학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인디아나 존스 보면 저런 거 보고 지금 이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럼 문자를 이렇게 먼지를 툭툭 털고 오른쪽 비석을 90도 돌리세요 이러잖아요. 같이 똑같이 그런 걸 다 고대 이집트어를 읽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 돌리면 활이 나오고 죄송합니다. 그런 무덤에 이제 그런 어떤 위험스러운 장치들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집트 학을 전공한다는 것은 어쨌건 고대 이집트 문자,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상형 문자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 그 문자로 쓰여져 있는 언어를 이제 공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제 고고학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막 언어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식견을 갖고 있지 않지만 저도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진짜 몇 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한 2년 정도 거의 잠 못 자가면서 시험도 봐야 됐기 때문에 공부를 했었죠. 그렇군요. 자, 두 번째 또 이미지가 준비됐습니다. 자, 라디오 들으신 분이 유튜브로 들어오셔야지 저희들의 재미난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뭔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벽들이 있고 일단 다 서 있고 두 분이 앉아 계시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다 그 어떤 왕이나 왕비의 무덤에 이제 보통 그려져 있는 벽화거든요. 근데 이런 그림들은 신전에도 그려져 있기는 해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새 어떤 그 세 개의 주제가 보이는데 이제 6명의 사람이 있죠. 그 같은 크기로. 그 중에서 좌측편에 서 있는 분들은 다 왕이나 왕비예요. 그리고 왕이나 왕비가 신한테 제물을 바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분 남자 아니에요? 남자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은 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서 있는 분은 여신이고, 그 다음에 서 있는 분은 왕비고, 그 다음에 앉아 계시는 분도 그 여신이고, 그 다음에 서 있는 그 분도 왕이고, 그 다음에 또 신이고, 그리고 또 신. 이런 어떤 이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왕하고 신하고 누가 서열이 높아요? 신이 훨씬 높죠. 그래서 지금 저거는 신이 왕한테 제물을 바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왜 저분들은 정면샷은 안 찍고 딱 옆에만 계시고 우리는 옆에 계신 옆모습만 볼 수 있는, 감히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들이어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저 이집트식의 저 벽화들은 그 정면과 측면이 동시에 그려져 있어요. 보시면 가슴 부분은 정면입니다. 가슴은 정면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나 뭐 손이나 팔과 이 발 등은 전부 다 측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지만 가슴만큼은 정면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저 부분을 이제 미술사학에서는 이제 정면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추정컨대 고대 이집트인들은 저 그림을 그릴 때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자체에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이미지로 이제 그리려고 하는 그 대상의 모든 속성을 다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입체적으로 뭐 나름 입체적으로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면과 측면을 모두 다 동시에 한 곳에다가 투영시켜서 그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왕은 남자고 신은 여신. 아유, 그렇진 않아요. 남신도 있고 그렇지 않답니다, 장관님. 근데 서열을 우연히 그 앞서 사진들에는 여신들이 많이 등장하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다음 사진은 우리 곽 소장님이 다른 방송에서 소개해 주신 조형물 사진인데, 여기 이제 서울에 있는 노래방 앞에 있는 조형물인데 맞습니다. 이게 투모 노래방이에요. 투탕모 노래방. 근데 이 파라오 마스크가 그렇게 고증이 잘 됐다라고 우리 소장님께서 평가를 해주셨어요.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실제 이 황금 마스크와 거의 비슷하게 묘사를 해놨고요. 뭐 이를테면은 저 이마를 보시면은 이마에 두 개의 동물이 이제요 그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는 쪽에서 좌측편에 있는 그 동물은 그 이제 대머리 수리 새죠, 새 머리고 우측편에 있는 동물은 코브라예요. 둘 다 여신입니다. 네크베트와 와제트라고 하는 여신이고 이거 황금 마스크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저기서 투탕카멘이 쓰고 있는 그 두건은 이제 그 왕들만 쓰는 두건인데 보시면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준보석으로 원래 원본에서는 이렇게 그 상감을 해가지고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뭐 라피슬라줄리나 뭐 청금석이죠. 그다음에 홍옥수, 터키석 같은 준보석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도 그대로 다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대 이집트를 테마로 해서 만들어진 조형물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조형물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노래방에서 옥스퍼드에서 연구하신 곽 소장님이 인증한 이집트 투탕카멘 마스크 중 가장 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제작진이 이 노래방 사장님을 또 긴급 취재를 또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스크를 어디서 구했냐, 어떻게 구했냐 했더니 당시 동업자분이 어디서 구해왔었다. 약 20년 전에 구해왔었다. 다만 이집트 관련 분은 아니고 난 잘 모른다. 이렇게 동업자와 지금 연락이 끊긴 상태다. 이렇게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로 취재는 깊지는 않지만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제가 직접 가서 취재한 건 아니지만 지인분들이 항상 이제 가셔가지고 여쭤보시고 저한테 전해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사장님께서 약간 귀찮으실 수도 있어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왜 자꾸 물어봐 그냥 있다만 그냥 한 건데 자꾸 물어보는 거 모르겠. 맞습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굉장히 질문을 귀찮아하셨답니다. 예, 노래방 이름 잘못 지었다. 와서 그냥 1시간 노래하고 가지. 뭘 자꾸 물어보느냐. 뭐 지금 저 투탕카멘 사진의 얼굴을 보면 상당히 온화하고 부드러운 미소거든요. 원래 투탕카멘이 그런 이미지인가요? 사실 투탕카멘은 이미지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의 투탕카멘은 왜냐하면 투탕카멘은 역사적으로 크게 어떤 업적을 남긴 파라오가 아니기 때문에 일찍 죽어. 그렇죠. 19살이. 그러니까 한 10살 이전에 왕위에 올라서 20살 이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가 어떤 권력이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시기였었기 때문에 사실 약간의 꼭두각시 같은 느낌의 왕이었고 다른 귀족들, 기득권층에 의해서 약간 좌지우지되던 그런 파라오였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하게 남긴 업적은 없습니다. 이미지를 찾기 되게 어려운데 서구에서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아주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보통 이제 소년 왕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별명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약간 더 친근하게 이렇게 묘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앞서 이제 노래방 간판이 부드럽게 보이는 건 그러면 역사적 고증과 상관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라는 억주의 간절한 소망이. 실제로 저 이제 그 간판이 모티브가 됐었던 실제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도 되게 온화하게 표현이 돼요. 그래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하라는 투탕카멘의 의지를 표현하는 상이다. 근데 실제로 이게 고대 이집트 어떤 고대 이집트 컨텐츠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재현되는 그 공간적인 맥락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약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공간들이 고대 이집트로 꾸며지는 것이 많이 있어요. 놀이공원. 그래서 저희가 공교롭게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소에서 발견된 투탕카멘을 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엔 찜질방에서 출연한 투탕카멘인데 요거 아까 투탕카멘 약간 완성도가 좀 떨어지네요, 소장님 그죠? 현저하게 떨어지죠. 현저하게 떨어지죠. 아까 이마도 보시면은 두 마리가 코브라만 없어요. 지금 한 마리가 있어요. 수리가 없네, 그죠? 그렇죠. 대머리 수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제현물의 문제는 무엇보다 지금 뒤에 보시면 피라미드를 구현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투탕카멘은 피라미드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투탕카멘의 무덤은 피라미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 그러니까 피라미드는 일반적으로 이집트 역사 속에서 고왕국이라고 불리는 시대의 무덤으로 왕묘 형식으로 사용된 무덤이고 투탕카멘은 그로부터 약 한 1200년 정도 후의 인물이에요. 엄청난 시차이네요. 야, 이건 귀한 짓이. 고대 이집트 문명은 3천 거의 4,000년 정도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도 뭐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 이집트 파라오죠. 클레오파트라로부터 오늘까지 오늘 이제 8월 16일인데 그렇지. 오늘까지의 시간적인 그 거리보다 클레오파트라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집트 대피라미드까지 시간적인 거리가 더 길어요. 그렇죠. 클레오파트라 기원전 30년에 죽고 이집트 대피라미드 대략 기원전 2550년에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클레오파트라까지는 한 2050년 정도. 근데 클레오파트라로부터 대피라미드까지는 600년 정도 시간 있는 거죠. 단군이 건국했을 때보다 좀 더 일찍.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냥 이제 이집트 문명하면 옛날에 기원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보통 한 3,000년 정도로 쭉 그 문명을 이어온. 그러니까 투탕카멘한테도 그 이집트 피라미드들은 그냥 고대의 유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경전에 가서 만나게 되는 뭐 석굴암이나 뭐 이제 이런 불국사나 이런 고대의 유적들을 바라보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시간적인 거리가 더 먼 유적인 거죠. 그렇군요. 사실 찜질방에 투탕카멘이 등장했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 문명이 발달을 하면 목욕 문화가 발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투탕카멘과 찜질방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괜히 엉뚱한 구조물이 있다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부끄러울까 봐 안 물어봤는데. 부끄러움은 저의 몫입니다. 박 시장님은 품이 있는 걸 여쭤보세요. 아니 진짜 이렇게 사우나 같은 데나 찜질방 가면 이집트 벽화 같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저게 왜 즐거운 시간. 편안한 시간을 보내라는.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이 사실 굉장히 풍요로운 문명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뭔가 이 사람들은 되게 어떤 그 향락도 좀 즐겼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사실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 보니까 뭔가 즐겁고 좀 여유롭고 이런 공간들은 좀 이집트식으로 꾸며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대표적인 사례가 그 미국에도 있죠.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대형 카지노
호텔, 룩소르 호텔 역시도 이제 피라미드 형태로 이제 건물이 만들어져 있고 모든 호텔이 다 이집트를 테마로 해서 꾸며져 있거든요. 그렇군요. 역시 다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고 가라는 기본 철학이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이집트 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게 파라오의 저주 뭐 이런 것들인데 우리 소장님은 다 이제 체험하시고 다 가보시고 마르고 닳도록 설명도 해주시고 현지에서 그러셨던 거죠, 그죠? 그렇죠. 예, 전문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놀이공원 같은데 보면 또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 실제로 고증해 보시면 어떠세요? 사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세워져 있는 여러 이집트 관련된 그 구조물들은 뭐 고증이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고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디자이너 분들이 사진 같은 것들을 그냥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이제 본따는 방식으로 이제 만드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뭐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지죠. 약간 터무니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을 설치하실 때는 한국 이집트학 연구소의 곽 소장님을 우리 광민수 소장님을 모시면 정확한 구조물을 쓸 수가 있다는 점. 싼 가격에 모시겠습니다. 예, 싼 가격에. 자, 클레오파트라 얘기를 좀 하면서 거의 시간이 라디오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클레오파트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왕? 클레오파트라는 그 문화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어떤 정치성을 갖고 있었던 인물로 여겨지는데 일단 이분은 그러니까 이분이 속해져 있는 그 왕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 하는 왕조는 정통 이집트 토착 왕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출신이죠. 그리스 출신의 그 알렉산드로스가 이집트를 정복한 이후에 세워진 그리스 계통의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인데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리스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 왕조가 세워진 지 약 300년 후에 그 파라오가 된 인물이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많이 이집트화가 되었을 것이고 동시에 이 클레오파트라는 이제 그 이집트 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예가 깊었다고 전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그리스 계통이지만 뭐 그 엄정한 의미로도 이집트의 어떤 파라오였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독서량도 맞습니다. 엄청 많고 막. 장관님이 클레오파트라의 연구를 또 많이 하셨고 이집트 가서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연구를 국회 차원으로 진행하셨던 겁니까 당시?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지금 자꾸 우리 노래방 막 찜질방 이것만 나오고 뭐 너무 좀 즐거운 시간 뭐 이랬는데 제가 이집트에 가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데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었어요. 도서관. 그 시대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근데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그 고대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없어요 지금. 정확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아마 지금 가서 이집트 가서 보신 거는 그 고대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2000년에 짓거든요. 2000년에 지은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기념 도서관인데 거기에 가시면은 이제 여러 전시들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제 기록에 따르면 그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은 뭐 그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 기관이었고 가장 높은 수준의 어떤 자료를 확보한 아카이브였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러니까 기원전 한 3세기부터 기원 전후까지는 알렉산드리아가 이 지중해와 근동 전체에서 문화적 지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도시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벽면에 한글 맞아요. 하나도 이렇게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기념도서관에 가시면 벽면에 전 세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문자들로 여러 가지 단어들을 표현을 했는데 한글로도 몇 개의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렇군요. 소장님 라디오는 1분 남았고요. 혹시 유튜브 연장방송 한 5분 10분 정도 해도 될까요? 아직 우리 박성태 시장님이 고급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유튜브로도 이어지는군요. 알겠습니다. 박 시장님의 이미지 관리 위해서 제가 고급 질문 노래방 찜질방 말고 다른 질문을 할 수 있는 정확히 다한 거예요. 광민수 소장님께서 이집트학 연구소 소장으로서 이게 이집트 그 뭐랄까 여기는 꼭 가봐야 된다. 한 장소만 꼽으면 뭐가 있을까요? 그 라디오 듣는 청취를 위해 사실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적지는 다슈르라고 하는 유적지입니다. 다슈르는 피라미드가 있는 유적지이고 굴절 피라미드와 붉은 피라미드를 보실 수 있는 곳인데 여기는 피라미드의 어떤 변천 과정을 또 살펴볼 수 있는 유적지이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관광지화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 피라미드가 고대에 어떤 지형적 맥락 속에서 존재했었는지를 감각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는 유적이다 보니까 가기가 좀 어렵긴 해요. 하지만 저는 다슈르를 항상 추천드립니다. 다슈르를 꼭 가시라. 다슈르. 이집트를 제대로 보려면 며칠 가야 됩니까?
한 달 정도 가시면 한 달 정도. 근데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저는 최소한 10일은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10일. 일주일을 가시면은 그냥 생각해야 되는 게 좀 많이 있고요. 10일을 아주 빡빡하게 가시면 어느 정도 10일. 예. 써머리는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판 승부. 자, 일단 라디오는 여기까지. 유튜브로 돌아왔습니다. 자, 유튜브. 자, 좀 더 자유롭게. 자, 품격 있게. 연장 방송은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질문으로. 거꾸로여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라디오에서 찜질방 얘기로 다 끝을 하기 때문에. 자, 박 실장님부터 한번 질문에 첫 번째 공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급스러운 질문으로. 예. 근데 사실 아무거나 질문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받는 질문이 다 거기여서 뭐든지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이집트도 왕조잖아요. 파라오. 그러니까 이집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시간적인 범주를 딱 어느 정도 정한 다음에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역사가 길다 보니까.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뭐 궁중 음식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파라오가 먹었던 재밌는 음식 같은 거 뭐가 있을까? 그들만의 음식, 이집트만의 음식. 그러니까 이집트만의 음식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술 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고대 이집트인들은 맥주를 주식으로 먹었어요. 맥주가 주식이었어요. 빵과 맥주가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한국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빵과 맥주라고 하면은 한국식으로 하면 뭐 밥과 국, 밥과 김치 이런 느낌의 그냥 필수적인 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도 있었냐면 그 노동자들이 휴가를 내요. 휴가 내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출근 명부 같은 것들이 확인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오늘 저희 집에서 맥주를 담가야 돼서 이런 것들이 그 휴가 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어요. 휴가 사유에 대한 유적도 있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재밌네. 한국으로 치면은 일종의 오늘 저희 집에서 김장을 해서 뭐 이런 느낌의. 그래서 집에서 다 맥주를 담가가지고 이제 맥주를 이제 주식으로 주요한 탄수화물 공급원이죠. 사실 빵과 맥주는 같은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불로 이제 구우면 빵이 되고 물을 넣어가지고 발효시키면 맥주가 되고. 아니 그럼 그분들은 매일 취해 있는 상태인가요? 근데 이제 고대의 맥주는 고대의 맥주는 도수가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2, 3도 정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아주 많이 취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파라오의 음식을 말씀하셨는데 이 맥주와는 대비되는 아주 고급 술이 이집트에서 이제 와인이 있습니다. 와인. 와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집트가 이렇게 와인이 잘 자라는, 그러니까 포도가 잘 자라는 곳이 아니에요. 이집트보다 조금 더 선선해야지 잘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 문명기 초창기 때부터 이집트에서는 저쪽 그 레반트, 그러니까 동지 중에 지금 오늘날 뭐 시리아나 저기 레바논, 뭐 이쪽 요르단 이쪽 지방에서 이제 그 와인을 수입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조금 후대에 이제 그 포도 농사를 직접 짓긴 했는데 이 포도원들은 전부 다 왕실 소유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인은 상당히 고급 그 주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렇군요. 자, 유해준사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집트 하면 미라가 생각나는데 이 더운 이집트에서 왜 어떻게 미라가 잘 보존됐을까요? 라는 질문. 일단은 미라는 그 인공적으로 건조를 시킨 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우리 시신이 썩느냐 썩지 않느냐는 건조와 부패의 속도 싸움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부패보다 건조가 먼저 이루어지면 안 썩는 거예요. 썩을 게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니까. 근데 건조가 되기 전에 부패가 일어나면 썩는 거고. 근데 이집트는 기후적으로 일단 인공적으로 미라를 만들지 않아도 여기 사막 기후다 보니까 사막 쪽에 시신을 묻으면은 부패가 일어나기 전에 시신이 먼저 다 건조가 돼버려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미라를 만들기 이전,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선사시대 때에도 썩지 않은 시신들이 나와요. 자연 상태로 미라된 시신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문명이 시작되고 이집트 사람들이 무덤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신이 썩어요. 왜냐하면 무덤을 만든다라는 것은 시신과 지표면이 물리적으로 직접 닿지 않게 된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시신이 썩는 게 너무 어색한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아마 그러면은 썩기 전에 먼저 다 건조시켜 버리지. 이래가지고 매장을 하기 전에 이제 의례적으로 먼저 건조를 시켜서 이제 그 시신을
그 특수 처리를 한 것이 이제 미이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미이라 자체도 잘 썩지 않아요. 그런데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는 워낙 기후가 건조하다 보니까 예. 또 그 인공 처리된 미이라도 더 잘 보존이 될 수 있었죠. 근데 그 어렸을 때 보면 막 그 월간 잡지 만화책 같은 거 보면 예. 이제 뭐 미이라의 저주 해갖고 실제로 이제 그 공포 영화의 픽션이 사실 실제로 그 잘못 발굴했던 사람 막 진짜 죽기도 했고 사고도 났었다. 예. 그래서 막 뭐 믿거나 말거나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게 역사적 사실 맞나요, 소장님? 예, 이게 이제 투탕카멘 무덤 발굴한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예. 원래 투탕카멘 무덤을 발굴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수명이 다 돼서. 그렇죠. 투탕카멘 무덤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사람은 누구나. 맞네, 죽을 수밖에 맞네. 없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그게 이제 일종의 도시 전설, 도시 괴담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투탕카멘 무덤 발굴 1920년에 발굴이 이루어지는데 이 발굴에 직접 관여했었던 사람들 중에서 몇 분이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그 발굴과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막 그 떨어져 있지 않은 그 시점에 대표적으로는 이 무덤 발굴의 후원자였었던 카나본 백작이라고 영국의 귀족이 돌아가시고 근데 이게 한 20명 정도 돌아가시는데 한 3년 사이에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맞네요. 근데 이게 그 투탕카멘 무덤 발굴에 관여한 모든 사람의 숫자는 한 1,5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1,500명 중에 20명이 2, 3년대에 돌아가신다?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당시에 1920년대 초반 당시에 영국에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과학기술이 진보되어 있었던 영국의 남성 평균 수명이 50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다 돌아가실 법해서 돌아가신 건데 그것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음모론이 이제 근데 괴담 그 괴담을 만들어낸 주체가 뭐 이런 말씀 들어도 괜찮습니다. 기자분들이셨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가짜뉴스의 기원이 가짜뉴스예요. 대통령의 경축사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이비 지식인들 산업화돼 있어요 지금 다 그게. 이집트를 보고 하신 거구나. 그렇구나. 투탕카멘의 저주를 알고 계셨구나. 자 우리 이제 박민수 소장님이 매년 이집트 가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또 이집트 여행하면 어떤 분들은 호객행위가 굉장히 많은 곳이다. 물론 호객행위는 모든 관광지에 있고 뭐 유럽에 다 있어요. 뭐 소매치기도 있고 뭐 다 있고 바가지도 있고. 소매치기는 이집트에는 없어요. 이집트는 소매치기가 없어요. 소매치기 보통 이제 이슬람권에 가시면 소매치기 거의 없어요. 왜요? 걸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이유는 저도 알 수 없지만 제가 짐작하기로는 그 이제 그 사회적 규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슬람 규범이 되게 강력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그 규범이 사회를 어느 정도 지배하고 있고 동시에 그 이슬람 지금 현 시점의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은 이집트 사실 이슬람 국가도 아니지만 중동에 있는 여러 국가들은 다 권위주의적 정권이에요. 그 공권력이 엄청나게 강력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큰일 나는 거죠. 그 잘못하다가 이제 잡히면 그렇기 때문에 소매치기는 거의 없다고 하셔도 이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원래 권위주의 국가로 공권력이 강할 때는 좀 도둑은 없고 큰 도둑만 있어요. 부패는 있죠. 부패는 뭐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멕시코를 가봤는데 이집트를 못 가보고 멕시코에도 피라밋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이게 이집트 문명의 피라밋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은 뭐 시대가 많이 지나서 전파가 된 건가요? 아니면 관계 없어요. 관계없이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고요. 이제 그거를 연결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 소위 기자들입니까? 기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지런한 기자들을 만나.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전직 기자들 있는데 이를테면은 그 대표적인 그 인물 중에 한 명이 괜찮아요. 전직 기자 박성태 선배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한국에서도 90년대 후반에 번역돼가지고 인기를 끌었었던 신의 지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그레이엄 행콕이라고 하는 전직 기자분이 쓰신 책이고 이분이 이제 그 넷플릭스에 또 무슨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가지고서 주장을 하시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분들을 칭하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전문 용어예요. 또 폄하가 담긴 용어가 아니라 전문 용어인데 사이비 고고학자, 수도 아키올로지스트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실제 용어예요. 그러니까 위키피디아 항목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사이비 고고학자. 그러니까 이분들은
일단 결론을 먼저 내려놓으시고 결론에 맞춰가지고 이 근거들을 짜집게 하는 그런 어떤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잠깐 손을 저한테 하는 박성태 실장님은 근거를 가시 그래서 정해지지 않고 평론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남미 쪽, 중미에도 있고 남미에도 피라미드들이 있는데 이 피라미드들은 대부분 다 신전이고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들은 무덤이고 시기적으로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형식적으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현직 기자들은 문제가 없나요? 전직 기자들만 문제가. 현직 기자들은 데일리 일에 바빠서 그러니까 바칙한 상상을 못합니다. 아유 오늘 너무 재밌네요. 마지막 청취자지만 하나 짧게만. 어디선가 이집트학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리틀 광민수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소장님이라는 청취자 질문.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한테는 되게 난감한 그 질문인데 사실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오시는 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대학생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중학생, 고등학생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나 이집트학 공부하고 싶다, 이집트 고고학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선뜻 격려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한국의 여건상 그 자기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속된 말로 먹고 살기가 이 전공으로 불가능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이집트의 어떤 고대, 그러니까 이집트 학의 대중적인 저변을 한국 사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그런 제 나름의 노력은 사실은 이제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집트학이나 이집트 고고학 전공자로서 한국 사회에서 연구를 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소를 만든 것도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재단으로 조금 이제 바꿔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재단이라는 거는 일종의 뭐 이제 돈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 이제 기금을 마련하는 건데, 저는 이 기금을 그 한국의 일반 대중 시민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꾸려가고 싶어요. 요 근래에는 뭐 이렇게 어떤 귀족이나 어떤 뭐 부호의 어떤 그런 지원보다는 시민분들의 지원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후원금을 기부금이나 후원금 부탁을 드리려면 일단 그분들이 이집트에 관심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애정이 있으셔야 되고, 그래서 그 이제 기초를 닦는 그런 작업을 요 한 2-3년 동안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이집트학이나 이집트 고고학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젊은 분들에게 제가 자신 있게 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제가 어떤 식으로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게 제 목표라고. 너무 좋네요. 굉장히 어려운 의미 있는 그러나 혹시 그 일을 하시면 전직 기자 혹시 필요하시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저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어나 외국 문화를 공부하는 게 그냥 인문학적인 관심, 지적 호기심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해외에 갈 때 그쪽의 문화적 특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이제 교류나 이제 특히 이제 기업 간 교류나 경제 이런 부분은 어떤 우리나라랑 사실 이집트랑 내년이 그 한국과 이집트 국교를 맺은 지 30주년이 되는 해요. 2025년이. 그러니까 아마 뭔가 행사들이 있을 거고, 뭐 이제 어쨌건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경제권이다 보니까 한국과 어느 정도 교류가 있는 편이고요. 뭐 이를테면 이집트 카이로 지하철에서 다니고 있는 차들 가운데 상당수가 현대로템. 지하철 현대로템. 알겠습니다. 내년에 또 우리 곽 소장님이 큰 대목을 누리시기를 저희가 또 같이 또 방송으로 만들어 하게. 오늘 이번 주 합쳐서 1000만 유튜버 특집인데 오늘 역시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리 끝까지 함께해 주신 애국민수 광민수 한국이집트학 연구소 소장님, 우리 또 진정원님, 박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